자료 여기 보이시면 제가 이제 일단 뭐 그냥 저는 아주 짧고 간단하게 얘기하고요. 뭐 요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간단한 거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토론거리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좀 고민 계속하고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일단 이 문제의식은 뭐냐면 지금 이제 다들 자본주의 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곳곳에서 이제 노동자들 투쟁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자본주의 위기를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하는 이제 사회주의는 저는 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먼 미래 일이 아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보면 이제 이게 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내년에 총선도 있는데 의회를 통해서 어떻게 의회 뭐 최근에 또 민주총회나 이런 데서도 이제 진보정당 논의가 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진보정당 건설해서 국회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능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문제 제기 속에서 이런 내용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그런 의회 진출이 아닌 다른 방식의 방법들 그러니까 혁명적 방식으로 한다면 그 구체적인 경로는 이제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이런 글을 좀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번 이제 보시면 사회주의는 이제 노동자 계급의 정치 권력 장악을 통해 시작된다. 요거는 이제 제가 여러 단체들 흔히 말하는 이제 사회주의를 내거는 여러 가지 단체들 지금 최근에 노동당도 강령에는 노동자 권력이라는 노동자 권력 정치가 필요하다. 노동자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다들 하나같이 정책에 대한 논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자 최근에 또 대표적인 게 국유화 얘기 나오더라고요. 국유화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럼 뭐 주택 정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뭐 토지 정책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그런 정책을 논하려면 그 정책을 실현할 권력 장악이 먼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치 권력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정책을 먼저 얘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제가 얘기할 때는 본인들이 의회에 들어가서 다수당이 됐을 때 이런 정책을 시행하겠다라는 것으로 결론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의회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장악할 것이냐 아니면 혁명적 방식으로 정치 권력을 장악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그런 이제 논의들이고 그래서 이제 막스의 공산당 선언에도 보면 막스가 얘기한 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의 1차적 당면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장악했을 때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은 거죠. 첫 번째가 뭐 토지 소유를 폐지한다. 뭐 누진과세를 적용한다. 뭐 상속권을 폐지한다. 이런 쭉 내용들이 있죠. 그 10번에 이제 뭐 무상교육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무상교육 같은 경우 초중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지금도 시행되는 거잖아요. 이런 정책들은 자본주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어떤 계급 상황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는 거지 그런 권력의 정치 권력 장악에 대한 논쟁 없이 그냥 단순히 정책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의회의 의의 한계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회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다 이제 지역 기반이지 않습니까? 지역 기반이다 보니까 지역적 요구가 중심이 되고 또 그냥 그 지역의 명망가가 이제 선출되는 구조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진정 어떤 노동자 민중의 요구라기보다는 그냥 그 지역의 명망가 말 그대로 이름 있는 사람 또는 결국은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선출되는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국회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의회를 또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투표를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상이 있는 거죠.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선출된 국회의원 통해서 우리의 요구를 실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환상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환상일 뿐이다. 근데 그런 환상을 깨는 것은 그냥 뭐 무조건 의회를 비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의회 속에서 우리가 참여하면서 그 내용들을 폭로하고 투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그러면 새로운 형태가 무엇이냐, 의회가 아닌 지금의 의회가 아닌 새로운 형태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면 역사적으로 나온 거죠. 뭐 가장 그 초기적인 형태는 저는 이제 파리 코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파리 코뮌의 경험들을 좀 더 이제 계승 발전시킨 것이 이제 러시아 혁명의 소비에트라고 보거든요. 소비에트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뭐 평화 이런 건데 그 소비에트가 이제 생기게 된 과정을 잠깐 보면 원래 이제 1905년에 처음 1905년 혁명 과정에서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1905년 혁명 속에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황제에 대한 투쟁들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투쟁 과정 속에서 이제 두마 국회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도 제정하고 언론 출판 결세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1차 세계대전, 곧바로 1914년도부터 1차 세계대전 시작됐고, 그다음에 17년에 다시 2월 혁명이 이제 생기면서 소비에트가 이제 다시 결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 혁명에서 소비에트가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뭐 혁명이 나름대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이제 사그라진 거죠. 투쟁이 사그라지면서 자연스럽게 사그라진 건데 1917년 2월 혁명에서 혁명의 과정 속에서 이제 소비에트가 다시 생긴 거죠. 그런 이제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병사 소비에트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같이 임시정부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레닌이 이제 그 17년 4월에 4월 태자를 발표했는데 그 핵심 내용이 뭐냐면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슬로건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임시 정부가 아니라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가 권력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진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주장하면서 그게 처음에는 이제 볼셰비키 내부에도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끊임없는 이제 설득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17년에 그러니까 17년 10월 혁명 전까지만 해도 소비에트의 다수파는 맨셔비키였습니다. 그래서 맨셔비키는 임시정부를 지지했죠. 근데 레닌이 이제 4월 태자를 발표하면서 계속 알려나가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그 소비에트 내에 그 4월 태제, 그러니까 레닌과 볼셰비키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게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확대됐다고 판단됐을 때 레닌이 이제 17년 10월에 정확히 말하면 소비에트 군사혁명위원회에서 무장을 준비해서 그 겨울공전에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그 점령을 하고 그 다음날 바로 아침에 소비에트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소비에트 권력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볼셰비키가 이제 다수파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차지하면서 혁명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당시에도 그 재헌의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재헌의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들,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그 전까지 이제 재헌의회를 실시하겠다는 어떤 그 예정이었고 재헌의회를 실시 예정이었고 그래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무시한 게 아니고 실시했더니 결과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 농민이 이제 다수였고 농민의 대표가 그 재헌의회 다수를 차지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의 다수를 지지받고 있었던 사회혁명당이 40%를 얻었고 그 볼셰비키는 24%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이제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재헌의회에다가 그 이제 소비에트에서 피착지 근로인민의 권리선언이라는 내용들을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이 혁명이 사회주의 나가야 된다.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들 통과시켜라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재헌의회가 사회혁명당이 이제 다수하다 보니까 그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비에트에서 그냥 그 재헌의회를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비에트가 권력을 지니면서 소비에트에서 이제 그 피차치 근로 인민의 권리 선언을 승인하고 곧바로 이제 전국적인 인민위원회 건설을 추진하고 해서 본격적인 이제 소비에트 권력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소비에트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면서 처음부터 무조건 의회를 부정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대중들은 의회에 대한 어떤 환상들을 갖고 있는데 그 환상들을 대중들 스스로가 어떤 깰 수 있는 계기가 없이 선언적으로 무조건 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대중과 괴리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레닌의 공산주의 자유수합병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 그런 어떤 과거 역사 속에서 전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핵심적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노동자 투쟁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된 게 87년 6월 항쟁 이후 7, 8, 9 노동자 투쟁이죠. 그래서 보면 이제 87년에 그 이제 그 독재 타도 흔히 말하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과정 속에서 직선제를 쟁취하죠.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이제 노동자 투쟁들이 또 이제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전노협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 결성까지 쭉 이어지게 된다. 근데 그 당시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 속에서 이제 노동자들은 그 당시에 그 전까지만 해도 그 아예 뭐 저기 그 인정되지 않았던 노동조합, 그러니까 민주노조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경제적 요구를 실현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슬로건은 민주노조 건설 투쟁, 그리고 그걸 통한 어떤 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투쟁들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됐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투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 투쟁의 지도부라는 것들이 반드시 생기죠. 그것의 이름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러시아에는 소비에트라는 이름과 형태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소비에트는 그러니까 처음에 투쟁 지도부였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혁명의 과정 속에서 혁명을 지도하는 투쟁 지도부였고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그 공장도 폐쇄되고 지역 경제가 멈추다 보니까 또 그 지역 경제를 원활하게 그 운영하는 또 그런 이제 역할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투쟁 지도부가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보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을. 그러면은 현재 그냥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뭐 그 논쟁이 많을 수 있겠지만 현재 어쨌거나 전체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쟁을 이끄는 조직이다 현재로서는.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그 민주노총이 포함되어 있는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이제 2016년에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고 지금은 명칭이 전국민중행동으로 이제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 과정을 또 한번 잠깐 살펴보면 이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6년에 이제 박근혜 퇴진 투쟁하면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초기의 제안자가 그 당시 이제 한상균 그 위원장님이 이끌 때죠. 민주노총 이끌 때. 그 한상균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서 제안을 했고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민, 도시빈민, 여타 민중들의 투쟁을 지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투쟁본부가 어쩌거나 주도해서 민중총궐기 투쟁들을 이끌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제 조직이 좀 더 확대되고 하면서 박근혜 퇴진이라는 성과까지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좀 사그라잡고 또 그런 결과물들이 민주당으로 귀속되는 문제가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 과정 속에서 또한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이제 조직 확대가 많이 이루어졌고 전반적인 어떤 저는 노동자 민중의 의식들이 굉장히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런 거고 그 전국 민중행동의 어떤 그 과정들은 홈페이지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래서 현재적 기준에서는 뭐 이후에는 모르겠지만 이 전국 민주행동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민주노총이 전국적 투쟁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도부가 이제 과연 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에트도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투쟁 속에서 사회주의 의식이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 요구 또는 그 당시에 그냥 짜르타도라는 어떤 당면 요구를 위해서 이제 생긴 게 소비에트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맨셰비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제 뭐 좀 개량주의, 기회주의자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에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게 바로 이제 레닌이고 그것이 권력 쟁취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이제 레닌과 볼셰비키고 그런 주장들이 확산되면서 그 맨셰비키 지지자들이 확산되고 그 지도부가 아니 볼셰비키 지지자들이 확산되고 그 지도부를 결과적으로 이제 볼셰비키가 장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더 전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투쟁 지도부를 우리가 이제 좀 더 급진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확산시켜내는 것, 그들로부터 지지하고 지지자를 확대시키고 한편으로는 그 지도부로 들어가는 것,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지지자들, 사회주의 혁명을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혁명의 진전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6번은 이제 혁명정당 건설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좌파 조직이 여러 개가 있고 흔히 말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치도 여러 개가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다 소수 조직이죠. 자꾸 통합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적인 통합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통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사례가 또 이제 레닌의 그 좌익소합봉에 보면 영국 공산주의자들에게 어떤 권고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파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렇게 뭐 자꾸 싸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제3 인터내셔널의 원칙과 그 의회 참여의 불가피성 무조건 뭐 소비에트가 중요하다고 해서 의회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참여해야 되나 불가피성 이런 몇 가지 원칙들에 동의가 된다면 그 내 정당과 여러 가지 집단들 진짜 형편없고 취약한 그런 집단들을 하나의 공산당으로 통합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도 굉장히 좀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민주노총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요. 저도 이제 지금 민주노총 소속인데 민주노총이 뭐 문제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민주노총 조직률이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주노총조차도 못 들어가는 조직들이 많아요. 네?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지만 만들지도 못하는 노동자들이 90%입니다. 90%. 그렇다면 어쨌거나 민주노총이 가장 노동자 투쟁에 지금 앞에 서 있고 90%의 노동자들은 그러한 노조라도 만들어서 민주노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조차도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거나 민주노총 그리고 이제 전국 민중행동이 전체 투쟁의 중심이 돼야 한다.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어떤 그런 지도부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대중들의 투쟁을 조직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견제해나고 이제 변화 발전시켜야 된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투쟁이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요까지가 이제 노동전선 뭐 거기에도 링크가 되어 있는데요. 뭐 제가 주장하는 내용이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뭐 위키피디아 또는 이제
뭐 그런데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면 소비에트라고 검색을 딱 해보시면 내용이 잘 나오더라고요. 거기에도 보면 이제 소비에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좀 소비에트가 좀 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어떤 뭐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그런 인터넷 통해서도 좀 더 이제 상세한 상생은 아닙니다. 거기도 개략자가 나왔는데 좀 더 깊이 있게 보려면 이제 역사책을 좀 보셔야겠죠. 그렇게 한번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정도로 저는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